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라님께서 또 소름 끼치는 흉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스라님의 이야기 중에서 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흉가를 많이 가셔서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안 가시지만요.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말라고 해도 또 가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아, 네, 말 안 듣는 아슬합니다. 문제야. 네, 근데 큰 뭐 문제야, 좀. 지금은 안 가잖아요. 옛날에 간 요즘은 거지. 안 가죠. 옛날에 간 거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도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 흉가인지 뭐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스라입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겪은 이야기냐면,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수없는 삶을 사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오, 재수없는 형? 그러니까 이게 재수없다는 게 다른 의미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저랑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가장 평탄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교를 스카이 중 한 곳을 나왔고 아버지가 막 엄청 큰 기업은 아닌데 어느 정도 돈이 좀 되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군대 제대해서 그냥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재수없다. 네. 근데 정말로 저 재수없는 게 차라리 그러면은 성격이라도 나쁘면은 그냥 정말 욕하고 말 텐데 성격도 좋아요. 아이고, 다 갖췄구나. 네. 정말 재수없는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형의 이름은 재형이 형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재영이 형이라고 재형이 형.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재영이 형님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던 형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살았던 형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극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리고 그 형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 흉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형이 진짜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흉가를 간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주소 찾아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동호회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딱히 뭔가 업무도 있지 않대요. 그냥 직급만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냐면 위성사진을 켜놓고 요즘 인터넷으로 지도 들어가면은 보이잖아요. 그걸로 빈집 찾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여기 빈집이 하나가 있네? 이거 흉가인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흉가면은 거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된 게 흉가 동호회 때문에 만났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흉가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흉가를 찾는 요령이 생겨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형이 어느 날 또 회사에 앉아갖고 할 짓 없이 그렇게 흉가를 찾다가 지도를 보는 과정에서 무슨 이상한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산속에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가 깎여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거나 예. 그런 곳에 집이 있는데 그 형이 발견한 곳은 여기에 왜 집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동떨어진 곳에 집이 있더래요. 그 형이 이거를 유심히 이렇게 막 확대해서도 보고 로드뷰로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곳까지 로드뷰 차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다가 여기는 빼박 흉가다. 여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재영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슬아야 너 혹시 대충 한 이 정도 지역쯤에 산에 있는 흉가 아니야? 이렇게 묻길래 암만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딱히
딱히 그 지역에 흉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모르는 곳인데요. 형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그 형이 한다는 말이 그냥 지도 이렇게 보다가 발견했다. 나 이번 주말에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정표를 보니까 또 그때 좀 바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못 갈 것 같습니다. 혼자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형이 흉가를 가겠다고 예고한 그 주말이 왔어요. 주말이 와가지고 저는 저대로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쯤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최영 형님이 이제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도착하시면은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주고 동영상도 한번 좀 찍어봐라. 궁금하다. 어떤 흉가인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알았다. 운전 중이니까 끊겠다 하고 이게 전화를 끊으시고 한 4시간? 5시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형 서울 살거든요. 서울에서 이미 출발을 했다 가정하고 진짜 30분밖에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도 4시간, 5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대충 범위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차 막히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어디 막 부산 같은 데 내려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잤어요. 그냥 연락하는 걸 깜빡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전히 연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이 걱정이 안 됐던 게 이 형도 믿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영이 형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무속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시잖아요. 뭐만 하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재영이 형님 아버님도 그런 쪽으로 컨택이 돼 있던 무당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만 들었을 때 와 되게 용하다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사업하려고 할 때 물어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그 사업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도 그거 믿고 솔직히 그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진짜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훅 간 거 아니면 귀신 붙어오는 거 정도는 그쪽 무당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은 정말 안 됐거든요. 그 주 주말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갖고 딱히 연락을 안 하고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까먹고 있다가 연락 온 거 보고 맞아 이 형 주말에 흉가 갔었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받았죠. 형님 뭐 무슨 일이냐 왜 연락이 없었냐 걱정했다. 솔직히 걱정 1도 안 했긴 했지만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딱히 뭐 큰일은 아니었고 적당히 무슨 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군요 그냥 하고 무시하고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일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큰 일이 있었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이 형이 제가 이제 이거 고생하셨다 수고하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슬아야 내가 흉가에서 겪은 일이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이거 네가 듣고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힘들어요. 암만 이제 이어폰 꽂고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건 뭔가 대화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통화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형님 그럼 시간 되면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언제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그날이 돼서 그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형님을 만나서 당연히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영이 형님이 하는 말이 그날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집에서 거의 막 출발했을 때래요. 목적지는 일단 강원도 쪽이었대요.
서울에서 강원도 가면은 진짜 멀리 가봐야 3시간 정도잖아요. 차 안 막히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목적지를 내비를 찍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했을 때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저히 그 흉가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캡처해가지고 뽑아서 가져가긴 했지만 주소가 정확하게 찍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나온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자기 예상에는 분명히 도착을 해야 될 만큼 걸어왔는데 흉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대요. 아, 길을 잃었다. 이건 조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나침반을 열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대요. 일단은 그 산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나침반을 켜고 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산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많이 삥 돌거든요. 일직선으로 못 가세요. 길이 없는 산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체감상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20분 정도 내려가도 마을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형님이 다른 의미로 겁을 먹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야 원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산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위치 추적해서 올 테지만 그래도 그 원초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이 형님도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도 네. 모르는 사이에.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도 좀 지치니까 어쨌든 산행을 40분 정도로 했으니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 이쯤에 있겠네 하면서 자기가 뽑아온 지도를 보는데 근처가 흉가더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님. 네네. 그래서 그 형 생각하기에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흉가는 보고 가자. 온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길을 잃어서 경찰을 부르더라도 흉가는 보고 경찰을 부르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주변에서 방향을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1시간 정도 산을 헤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흉가를 발견했어야 될 법한 시간인데 계속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었대요. 이제 이 형님도 1시간쯤 헤매니까 포기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이 흉가는 나랑 연이 없구나.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이 이상 산속에서 헤매면 내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대요. 누르고 나서 전화를 걸려고 통화 버튼을 딱 눌렀는데 핸드폰이 꺼지더래요. 이 형님이 핸드폰으로 계속 나침반 같은 걸 보고 왔다 갔다 거리고 후레쉬도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비치고 있었는데 차에서 충전기를 꽂아놨어야 되는데 안 꽂아놨던 거래요. 자기가. 아, 충전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싶더래요. 와, 나 여기서 진짜 이러다가 조난돼가지고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고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엄청나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 참고로 이때가 가을쯤이었어요. 막 늦가을 그럴 때도 아니고 진짜 가을 중간 정도여서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그 형도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갖고 와, 나 진짜 흉가 체험하러 왔다가 내가 귀신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밤 되고 새벽 되니까 가을은 좀 쌀쌀하잖아요. 또 어떻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불을 피지도 못하고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저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이더래요. 나무 사이 틈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아, 민가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빛이 점점 환해지더래요. 아, 저건 분명히 민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진짜 불이 켜진 건물 한 채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와,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불 켜놓고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당연히 깨있을 거란 생각에 문을 두들겼대요. 딱 문을 두들기니까 자기가 보기에 40대 중후반? 많이 봐줘봐야 50대? 그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이 그 전형적인 아저씨들이 집에서 입는 패션 있잖아요. 네. 트렁크 팬티에 나시 입고 그 상태로 이렇게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고 길을 잃었다. 혹시 핸드폰 좀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가는 길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되게 흔쾌하게 안으로 들어오셔라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여보내주시더래요. 네. 되게 착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충전기를 빌리려고 일단 핸드폰을 좀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시기가 C타입이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형님은 집이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핀을 쓰고 있는 그 시기에 그 형님은 C타입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 집에는 맞는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했다. 충전기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충전기 타입이 달라서 그런데 그 핸드폰 한 번만 좀 빌립시다. 전화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더니만 아저씨가 너무 당연하게 핸드폰을 건네주길래 일단은 본인 가족한테 상황을 알려야 될 것 같아갖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착한 분 만나갖고 지금 다행히 일단 건물 안에 있다. 내일 아침에 해 뜨고 나면은 내려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해야지 하는데 핸드폰 꺼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번호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못 내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저씨한테 핸드폰 건네드리고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했대요. 아침 때까지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민폐는 정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제가 신분증 맡겨놓을 테니까 만약에 제가 뭔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이 신분증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좀 아침까지만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신분증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소파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서 침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소파에서 그냥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아침밥 먹고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 오, 착하시다. 되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소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저씨가 밥 해주셔갖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랑 같이 내려왔대요. 마을 아래 내려와서 자기 차를 찾아가서 차 시동을 걸고 충전기를 꽂았대요. 충전기를 꽂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정도 실패를 경험했으면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형 성격이 좀 꼬였어요. 아니 이걸 내가 실패해란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 핸드폰 켜놓고 지도 보니까 여기서 저렇게만 올라가면 나오는 거더래요. 밤까지 기다린다. 이번에는 차에서 핸드폰 만땅으로 충전하고 진짜 지도 정확하게 보고 올라간다. 이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하고 그날 그 동네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식당 찾아가서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우다가 밤이 돼가지고 다시 그 흉가를 찾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대단하시네, 또 재영이 형. 재영이 형님이 참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 두 번째 시도 때는 금방 찾았대요, 흉가를. 자, 올라가자마자 보이더래요. 10분, 15분 걸어 올라가니까 흉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내가 이걸 보려고 어제 그 개고생을 했다. 제대로 한번 보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흉가 앞으로 딱 와가지고 전경을 쫙 훑어봤대요.
전경을 훑어보는데 이게 신식 건물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타이트나 이런 게 아니고 이화로 돼 있더래요. 오, 되게 오래됐나 보다. 진짜 되게 오래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이제 들어갈 곳을 찾는데 옛날 건물이잖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기와집 구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담이 있고 그 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딱 이 구조였대요. 한 바퀴를 쭉 돌다 보니까 이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보이더래요. 좋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문도 나무 문으로 돼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 있더래요. 쫙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훑어보고 정면에 건물이 보여갖고 저거 건물 쪽으로 갔대요. 건물 쪽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흉가를 그렇게 다녔던 형님인데 여긴 뭔가 다르다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뭔가 귀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현상이라던가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따라 느낌이 되게 쌓였대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벅저벅 기와집 건물 근처까지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잡았는데 뒤에서 나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적으로 문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 문이 닫혀 있더래요. 예. 근데 바람 때문에 닫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형도 똑같은 생각한 거죠. 그냥 바람이 좀 불었나 보다. 그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았대요. 손잡이를 딱 잡는데 뭔가 느낌이 아까보다 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거와 비슷한 느낌을 겪어본 기억이 있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문고리를 잡은 채로 도대체 내가 이 느낌을 언제 경험해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분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순간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었대요. 그게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지 확인을 하려고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나무일 거 아니에요. 쭉 둘러보는데 자기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이더래요. 왜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범위를 좁힌 거예요. 집 담벼락 쪽을 이제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훑어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뭔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난 분명히 이 느낌을 겪었었는데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뭐 잘못 느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봤는데 옛날 집 창호문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창호지가 하나도 없었대요. 문을 딱 쳐다보는데 이상하더래요.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데 내부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뭐야? 창호지가 분명 안 붙어 있는데. 투명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나무 사이로 후레쉬 불빛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가 얼핏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시꺼멓더래요. 꼭 뭔가 흑천 같은 걸로 덮어놓은 느낌으로.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대요. 이게 나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예. 뭐 당연하잖아요. 일반인이 거기서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뒤를 돌아서 마당을 통과해서 대문 문을 활짝 열었대요. 활짝 열고 대문 밖으로 딱 나갔대요. 문을 열어놓기조차 무서워가지고 일단 대문 문을 닫았대요. 집 밖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안심이 되더래요. 예. 내가 그래도 저곳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느꼈던 자기를 쳐다보는 그 느낌이 갑자기 또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일단 여기를 최대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핸드폰을 켜고 자기 차를 주차해놨던 곳을 방향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형이 걷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산에서 앞만 무서워도 뛰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걸어서
그곳을 이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차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산 밖으로 나가지가 않더래요. 이거는 길을 잃은 게 아니다. 홀린 거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예. 와, 어떡하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고 있는 차에 어제 봤던 것 같은 느낌의 빛이 보이더래요. 살았다 싶은 생각에 그곳으로 뛰어갔대요, 그때는. 빡! 뛰어가니까 어제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아저씨의 집이 보이더래요. 문을 두들겼대요. 그날도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전형적인 아저씨의 복장을 한 그분이 문 밖으로 나오시더래요. 예. 자기 얼굴을 보더니만 묻더래요. 아니, 청년 어제 간다 그러지 않았어? 왜 또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정을 다시 설명을 했대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어제는 막 흉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사놨다가 길 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사실 어제 여기 근처에 흉가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었다가 못 찾고 길을 잃었다. 그 흉가를 꼭 가보고 싶어서 오늘 다시 왔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아유, 참 미련한 사람 다 있다고. 들어오라고. 아침에 또 나랑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너무 반갑게 자신의 집으로 들이더래요. 그날도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저씨랑 같이 마을로 내려왔대요. 어쨌든 근데 이 형님은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 흉가를 간다는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후련한 마음으로 올라왔대요, 집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나름대로 이제 업무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뭐요? 그래도 이분한테 작지만 뭐라도 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 그래도 나를 이틀이나 이렇게 그렇지.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예. 그럼 내가 한번 찾아뵈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반차를 쓰고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길로 다시 출발을 했대요. 다시 출발을 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하고 이게 한 2번 정도 그 아저씨랑 산을 내려왔다 보니까 해가 떠 있을 때 얼추 그 집을 가는 방향이 알겠더래요. 올라갔더니만 그 집이 보였고 문을 두들기니까 또 그 아저씨가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간단하게 선물 같은 거 갖고 왔다. 성이니까 꼭 받아줘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가 들어오라.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고 가라 그러면 성인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차라도 한 잔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갖고 차 한잔 하면서 감사함을 표했대요.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흉가는 갔다 왔다 그랬지. 그러길래 네 갔다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땠어? 이러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뭘 본 건 아닌데 그냥 좀 느낌이 싸하긴 했다. 이게 딱히 말로 설명하기가 뭔가 힘든 그런 느낌이었다. 그 아저씨가 또 웃으면서 그래도 그런 데 가가지고 멀쩡하게 온 게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아갖고 이게 흘러 들은 얘기들은 있다고. 예. 그렇게 운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 근처에 향교가 하나가 있었대요. 향교. 향교가 하나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버려진 향교가 하나가 있대요. 아마 자네가 간 곳이 그 향교일 거다. 그래서 오 그렇군요. 그러면 설명되잖아요. 그런 기와집 건물 그것도 설명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잘 못 배운 사람이어서 정확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향교를 관리 안 하면 가세가 진짜 미친 듯이 기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 근데 관리를 안 했지 않냐. 아마 거기 있는 귀신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있을
합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형도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이렇게 향교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집안이 가세가 기운다.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군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나름대로 되게 즐거운 대화 시간을 마치고 아저씨한테 이제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대요, 그 집을. 근데 네. 나와서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부르더래요. 청년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갔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까 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흉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알려주는 게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도상으로나만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손을 막 흔들면서 아이고 고마워 잘 올라가 이러더래요. 그럼 뭐 가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아니 얘기를 듣는데 딱히 뭔가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가 안 보였다 이거 하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님의 이런 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재영 형님이 한다는 말씀이 이런 얘기였으면 내가 너 안 불렀다고. 뭐야? 잘 들어봐라. 이제부터가 진짜 관건이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솔직히 그 문이랑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다. 네. 근데 목요일날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도 왠지 뭔가 찜찜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무당분을 내가 찾아뵀다. 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원체 옛날부터 보던 무당이라서 그런지 되게 친해갖고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무당이 그러더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저씨가 그 집안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예? 순간 뭔가 흥미가 확 돋더래요. 그 무당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아래 마을이 있었다며. 그리고 그 동네 오래 살았다며. 근데 왜 마을에 안 살아? 산속에 쫓겨난 거 아니냐고 그거. 산속으로 쫓겨났고 흉가 위치는 왜 물어봤겠냐고. 아마 어른들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라고. 우리 집안이 옛날에 향교를 모시던 집안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집안 가세가 기울었다. 근데 그 향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형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네. 예. 바로 강원도로 쌌대요. 동네에 도착해서 흉가를 찾아 올라갔더니만 싹싹싹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아저씨가 흉가를 쓸고 있더래요. 관리하는구나. 찾아서. 멀리서 그걸 보다가 말을 걸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 고민을 좀 했대요. 내가 여기서 말을 걸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래도 저분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고 나쁜 분은 아니니까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 하고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보더니만 어이구 총각 왜 왔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생각나서 한번 와봤다. 근데 아저씨 네. 뭐 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래도 이 향교란 게 이게 진짜 향교면 나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좀 청소 좀 하고 있었다. 이게 버려지긴 아깝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 근데 혼자서 이걸 하시게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더래요. 아. 또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이건 서구나 무당말이 맞구나. 역시 용하다. 그 무당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마당을 쓸다가 이제 건물 내부를 청소하려고 하시는지 문 쪽으로 다가가시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형님은 문 안쪽을 못 봤잖아요. 그러게. 그래갖고 시선을 못 대겠더래요. 저 아저씨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서 눈을 못 뜨겠더래요. 나가지 않고 그 아저씨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마당에서 건물까지 가서 문고리를 탁 잡으시더래요. 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근데 아저씨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더래요. 뭐지? 하면서 다가갔대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다가갔는데 먼지가 엄청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뭐 흙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버선을 신은 발자국이었대요. 예. 그게 문 앞에 빼곡하게 찍혀 있더래요. 발자국이 막 양말 신은 것처럼 이렇게 흔한 모양이 아니고 그 버선이 앞이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의 발자국이 빼곡하게 남겨져 있었대요. 와, 예. 그걸 보니까 그날 밤의 상황이 막 3D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저 안에서 수많은 옛날 유령들이 문 앞에 서 있었구나. 아, 나 그날 만약에 나 문 열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야,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빠졌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충분히 신기한 일이다. 그러게. 주도 좀 줘라 이랬어요.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지. 궁금하잖아요. 그 주말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예. 와 청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창호지까지 다 달아놓으셨어요. 오. 아저씨 집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 형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도에 찍어준 게 아니고 그 흉가 건물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는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야, 아니 이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막 뭔가 숨 막히고 쪼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청소만 한 건데 왜 그게 무서웠을까? 별거 아닌데. 사실 정말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냥 그것만 하신 분인데 뭔가 되게 범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우리도 들으면서 저분이 뭔가 있을 거야. 저분은 사람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듣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죠, 다 틀렸지만. 근데 그 버선발이 엄청 찍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귀신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비출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안에가 안 보였다는 거고. 근데 그거 처음 들었네요.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향교를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안 하면 집안의 가세가 정말 심하게 기운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집안의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저도 이 얘기 궁금해가지고 좀 주변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약간 전승 같은 개념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랬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야, 또 오늘 엄청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 아닙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예상은 저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혹은 무당이었을 거다. 혹은 다시 찾아갔는데 그 집은 폐가였을 거다. 요 정도로만 예상을 하신 분들은 아직 공포 초보. 원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향교를 지금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서 있었길래 그 안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소름 끼치고 미스테리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동네꼬마님께서 항상 현실 공포, 뭔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귀신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는 항상 예.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동네 꼬마님이 이야기하고 나면 비슷한 뉴스가 나와. 예.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나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또 소름이 끼치고, 또 사람이 무섭다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예.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겪으신 건가요? 네. 아니면 지인분이 겪으셨던 건가요?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지인이 일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쉬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웬만해서 쉬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서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귀신을 봤다던가 이런 건 없는데 주변에다 이렇게 문의를 하다 보니까 귀신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우연찮게 좀 듣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언제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밝혀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고려가 돼서 어디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10년 안짝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특징은 변두리 따라가지고 펜션도 많이 들어서고 뭐 리조트, 호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괜찮은 자리에 리조트를 하나 건설을 하려고 어떤 사업 주체자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조트를 짓기로 했대요.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대기업에서 짓는 큰 리조트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리조트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수학여행 가면 묵게 되는 좀 작은 규모의 리조트 있잖아요. 네. 그런 규모의 리조트였대요. 근데 그 정도 규모다고 해도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 구좌라는 걸 만든대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구좌를 몇 개 해놓고 한 구좌당 얼마 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데 해당 어떤 자동차 대리점 대표님하고 이 사업 주체자하고는 좀 친분이 두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도 괜찮아 보여서 좀 큰 돈을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도 받고 인허가 문제도 해결을 하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해서 공사가 들어갔대요, 드디어. 예. 그래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네. 민가도 없고 길을 세로 산 안쪽으로 쭉 뚫어서 리조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서 막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악 하고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중장비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인부 한 분이 포크레인 뒤쪽에서 돌아다니다가 포크레인은 그걸 못 보고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깔려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공사가 스톱이 되잖아요. 근데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산업재해다 보니까 빨리 정리할 건 빨리 정리를 하고 또 공사를 속행을 했대요. 속행을 하고 공사를 또 한참 해서 토목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리조트가.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 올리고 이제 4층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인부분들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누워서 좀 쉬시잖아요. 자기 네. 뭐 3층이면 3층에서 다들 누워서 쉬고 있었대요. 쉬고 있는데 어떤 인부 한 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에 덮고 누워서 주무시다가 벌떡 그냥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물 마시러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소변을 누러 가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들 지켜봤죠, 그냥. 그랬더니 뚜벅뚜벅뚜벅 천천히 걸어서 그냥 허공으로 몸을 던지더래요. 천천히. 3층에서 머리부터 거꾸로 그냥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눈치가 빠른 인부분들은 아, 여기가 뭔가가
안 좋다 이런 걸 느끼신대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계속 더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사망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낀 인부분들이, 좀 오래 일했던 분들이 그 현장을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래서 막 사업 주체자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공기는 맞춰야 되겠고, 사건, 사고는 터져갖고 딜레이는 되고 있고, 인부들은 지금 나가고 있고, 환장하죠. 네. 그래가지고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막 다시 인력 충원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필요하다 싶었는지 무당을 한 명 섭외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거기서 구판을 벌였대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큰 구판을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참 구판을 미친 듯이 하루 동안 벌이고, 그 공사 담당자 얘기를 했대요. 굿도 잘 끝났고 이제 이런 사고도 없을 거고, 꼭 뭐가 있어서 구술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건 사고가 없기를 그냥 우리는 빈 거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하자. 그렇게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이제는 사람이 뭐 죽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현장에서 망치가 됐건 전선이 됐건 이런 자재들을 저녁에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은 훔쳐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거기다 자재를 넣는데요. 퇴근을 할 때는.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봤더니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막 점검을 한 거예요. 없어진 게 뭔가. 근데 없어진 건 없더래요. 근데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더 놓고 여기는 숙직, 당직을 쓰자. 그래서 인부분들 중에 자원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하루씩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뭐 1시, 2시까지는 일정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자고 아침에 뭐 일을 하고 돈은 주고 그렇게 꾸려 나가는데 일이 잘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담당자랑 직원들이 일찌감치 출근을 하는데 전날 당직자가 현장 한복판에 누워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저 술 먹지 말라고 했더니 또 밤에 또 술 먹었구만, 혼자. 그래 가갖고 예를 들어서 뭐 박씨면은 툭툭 치면서, 박씨 일어나, 뭐 술 먹고 그래, 일어나 했는데 박씨가 미동이 없더래요. 박씨 하고 흔드는데 딱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더래요. 이 사람은 갔더래요. 죽었더래요. 그냥. 이거는 지금 산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산재랑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부검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질식사였대요. 근데 이 부검한 쪽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느낀 건 뭐냐, 질식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몸싸움을 일으키고 목을 조르거나 이래가지고 사람이 외상이 남아야 되는데 전혀 외상이 몸에 없더래요. 누구랑 싸운 흔적도 없고 전혀. 돌아가신 모습도 그냥 우리 잠자듯이 편히 누워 계신 상태였고,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는 맞춰야 되지, 투자자들은 준공일자 약속한 준공일자 안 있지, 미치겠는데 당직을 쓰시는 분이 한 분이 더 똑같이 그냥 주무시듯이 질식사로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을 겪고 있는 이 현장 와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똘비가 이제 시점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똘비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똘비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1, 2년 지난 상태였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구인구직을 좀 찾고 있었대요. 네. 구인구직을 막 찾고 있는데 땡땡 자동차 신규 영업사원 채용 공고를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찍어서 봤더니 이게 브랜드마다 다릅니다만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차를 한 대도 못 팔더라도 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매달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매달 1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도 혹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라는 게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해서 놀아도 되는 직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차 팔 생각 없으면. 그래서 150만 원씩 그냥 꿀이나 빨고 그냥 쉬어야겠다, 게임이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사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대요. 사실 저희가 문턱이 높진 않으니까.
그 출근을 해봤더니 한 8명 정도가 출근을 했더래요. 신입이. 많이들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절반은 나가고 2달 반쯤 지났을 때 대표가 다독여주면서 아침 얘기를 하더래요. 신입들한테. 야, 그래도 고생 많다. 오늘 저녁에 똘비 너하고 그 다음에 A, B, C 너희 4명 오늘 저녁에 밥 먹을 테니까 시간 좀 비워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말하는데 거역이 어딨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대요. 네. 그래갖고 저녁을 탁 먹고 왔는데 대표가 처음에 웃으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 따독여 주다가 조금 말이 거칠어지더래요. 니들 이게 전단지 돌리는 거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서 쫙 돌려봤어? 아니면 어디 상가촌 쭉 돌면서 인사 같은 거 해봤어? 니들 안 했지? 왜 안 했어? 창피해서 못 한 거야?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여기서 니네가 뭐 살아남을 수 없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니들이 간이 작고 담이 약해서 그런 거다. 영업하려면 사람이 간이 커야 된다. 나 작고 두꺼워야 되고. 네, 이놈의 새끼들, 니놈 전부 다 기상. 그래가지고 식사 거의 다 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대표차를 타고 어디로 막 가더래요. 네. 내가 니들 4명을 부른 이유가 있다. 니들 4명은 그래도 살아남을 애들 같고 하면은 할 애들 같아서 내가 가르쳐 보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건 사고가 터져 있는 그 리조트로 데리고 간 거예요, 대표가. 오. 근데 그 당시 리조트 상태는 어땠냐면은 일단은 공사가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조트로 딱 데려가가지고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을 다 내리게 한 후에 자, 여기 리조트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무섭지? 주변에 불도 하나도 없고 그럼 손전등을 딱 하나 주더래요. 손전등 딱 하나 주면서 그 내가 이 리조트 안에다가 내 거 명함을 여러 개를 숨겨놨다. 몇 개를 숨겨놨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이 숨겨놨다. 명함을 하나 찾을 때마다 30만 원씩이다. 명함을 니네가 10개를 찾으면 300이다. 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명함을 다들 찾아봐라. 그리고 대표는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남자 넷이서 어떻게 보면은 을씨년스러운 짓담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이제 4명이서 무서우니까 손전등 하나 들고 각자 핸드폰은 다 있었으니까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데 네. 이게 이제 마냥 무섭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4명이고 거기가 흉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짓담한 건물이니까 처음에 한 10분은 무서웠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빛도 있고 좀 괜찮아지더래요. 그냥.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자, 2인 1조로 팀을 2개로 나누자. 그래서 명함을 최대한 찾자. 야, 한 장당 30만 원씩이다. 4장만 찾아도 우리 인당 30씩 벌어가는 건데 야, 재밌다 오히려. 오. 그래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똘비는 2층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나머지 한 팀은 2층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냐면 일단은 옥상까지는 콘크리트가 타설이 끝난 상태였대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자. 그래서 2층부터 옆에 A라는 동료하고 같이 쭉 내려간 거예요. 찾아보는데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아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팀한테 야 찾았냐? 그러면 위에서 아니 못 찾았어. 알았어 하고 또 막 찾으면서 내려가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명함 하나 찾았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우리도 더 내려가 볼게 하면서 A랑 둘이서 막 이제 둘 다 핸드폰 후레쉬 들고 막 찾으면서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는데 보이들 않더래요. 그래서 2층 찾다가 1층 내려가고 또 1층은 뭐가 안 보여가지고 지하 2층까지 있었대요. 거기가 그 건물 리조트가.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봤는데 지하 1층은 또 위에 있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래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무서우니까 둘이 딱 붙어가지고 막 찾는데 명함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어떤 자재 밑에 숨겨져 있는 게. 그래서 딱 찾아가지고 큰 소리로 계단 쪽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 찾았다! 그랬더니 위에서
나이스! 우리 하나 더 찾았어! 이렇게 또 답이 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오케이 벌써 3개 90만 원 나이스 하고 딱 지하 1층을 더 찾다가 이제 안 보여가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대요. 지하 2층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리 거기가 작은 리조트라고 해도 크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하 1, 2층은 이제 특히 지하 2층은 보일러라든가 시설이 들어오는 거니까 더 뻥 뚫려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고 찾는데 또 욕심이 드니까 어차피 같은 층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는 찢어져서 찾자, 둘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A하고 이제 똘비하고 찢어져가지고 지하 2층에서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막 보면서 가는데 명함이 안 보이더래요. 자재들도 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떠들러 보면서 보는데, A야, 찾았어? 그쪽은 뭐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어. 야, 빨리 좀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한참 보고 가는데 이제 평수가 크니까는, 이쪽은 어때? 그랬더니, 몰라, 아직 없어. 너도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맡은 쪽을 거의 다 이제 돌았대요. 근데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데? 그랬더니 몰라,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진짜 없는데, 지하 2층에 하나 있을 법한데 찾는데 꼼꼼히 찾았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쪽 불빛을 보면서 야, 없어. 네 쪽도 없어? 그랬더니 없어,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야, 없어,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뭐야?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야,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무섭다.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순간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불빛은 이제 핸드폰 플래시는 보이니까 그쪽을 보면서 A야 해야 되는데 말이 헛나왔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석훈이라고 해볼게요. 석훈아,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똑같이 또 대답을 하더래요. 톤 하나 안 틀리고. 야, 석훈아, 석훈아. 그랬더니 왜? 빨리 찾아봐. 또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얘 이름이 에이지 석훈이가 아니거든요. 소름이 온몸에 막 돋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석훈아. 그랬더니 왜? 빨리 찾아봐. 이거 또 반복을 하더래요. 석훈아, 석훈이지? 너 석훈이 맞지? 그랬더니 맞아,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근데 얘는 A거든요, 석훈이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후레쉬 불빛은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핸드폰 후레쉬 불빛이 그쪽으로 막 다가갔대요. 막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불빛이라는 게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 다가서면은 밝아지는 게 불빛이잖아요. 가까이 다가설수록 불빛이 희미해지더래요. 그리고 거의 다 다가섰을 때 그 자리에 불빛이 없더래요. 순간 지하 2층에 자기 핸드폰 후레쉬 불빛 말고는 아무 불빛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딨어?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다시 1층으로 올라갔대요. 1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밖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어딨어? 그랬더니 저 위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야, A 어디 갔어? A 못 봤어? 그랬더니 위에서 웃더래요. 예. 여기 있어, 다 여기 올라와 있어. 놀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새끼를 진짜 놀랬거든. 그랬더니 위에서 야, 빨리 올라와, 여기 많이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놀릴 거 놀려야지 진짜 하면서 올라갔대요. 계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너희들 올라가면 다 죽었어.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하면서 올라가면서 석훈아 하고 불렀대요. 석훈아 하고 불렀더니 위에서 왜?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위에서 위에 석훈이가 있구만. 그랬더니
A, B, C 중에 석훈의 이름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3층 정도 올라갔을 때 야! 하고 다시 불렀대. 올라가다 말고. 그랬더니 아 왜? 빨리 올라와. 우리도 무서워.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니네가 내려와. 그랬더니 아 빨리 올라와.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아까랑 똑같더래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더래요. 얘네들이. 야 석훈이도 거기 있는 거 맞아? 그랬더니 아 석훈이도 여기 있지.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와 미치겠더래요. 진짜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계단 옆에 창문이 뚫려있는 쪽을 바깥을 보는데 바깥에 후레쉬 불빛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자세히 보는데 후레쉬 불빛 옆으로 사람 3명이 나란히 누워있더래요. 어두워가지고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3명이 이게 딱 우리 군대에서 따닥따닥 붙어 자듯이 딱 3명이 누워있더래요. 빤듯하게. 그래가지고 이건 또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 위에서 아 뭐해 빨리 올라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귀신인가? 내가 지금 홀렸나? 싶어가지고 올라가려고 일단은 왜냐면 밑에 막 뭐가 누워있고 하니까 무서웠대요. 밑을 보는데. 그래서 일단 올라가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후레쉬를 잡고 올라가는데 우리 그 핸드폰 후레쉬 켜놓고 보통 화면은 이제 끄잖아요. 이게 잠금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안 누르더라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스와이프가 되면은 카메라 켜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다가 본인도 무서우니까 막 두리번두리마다 스와이프가 돼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이 됐대요. 그럼 카메라가 이제 전면을 카메라가 찍고 있고 본인 후레쉬가 앞을 밝히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켜져 끌려고 딱 보는데 그냥 끊겨 있는 길이더래요. 거기가. 근데 다시 앞으로 봤을 땐 계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봤더니 본인이 진짜로 전해 들은 바로는 10발자국 정도만 더 걸어갔으면 그냥 3층에서 허공으로 그냥 본인이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뭔가에 홀렸구나. 진짜 이거는 내가 홀렸구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왜 자꾸 나를 올라오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위에서 뭐해 빨리 올라와 대표님 전화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대요. 안 간다고 뭔 새끼들아 니들이 내려오라고 나 내려갈 거야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안 해 하고 핸드폰 화면 카메라 화면 보고 다시 앞을 보고 하면서 1층까지 내려왔대요.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안 믿겨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흙을 손으로 막 만졌대요. 여기가 1층이 맞나 확인하려고 흙을 막 손으로 만지고 하는데 그 후레쉬가 켜져 있고 옆에 사람 3명이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봤대요. 느낌이 하도 더러워서 뭔가가 느껴져서 딱 가봤더니 거기에 A, B, C가 누워있더래요. 아 얘네들이었구나. 얘네가 사람이었고 위에서 날 부른 게 뭔가 다른 존재였구나. 그때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까 A, B, C가 차렷 자세로 딱 셋 다 누워있는데 컥거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셋 다 떨고 있더래요. 기절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절한 게 아니고 딱 그 상황이었대요. 우리가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숨을 딱 참아보세요. 못 내뱉어요 숨을. 그럼 사람이 그대로 질식하죠. 숨을 못 쉬니까 딱 그렇게 보였대요. 3명이. 숨을 못 쉬고 있더래요. 숨을 내뱉질 못하고 막 내뱉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숨을 내뱉질 못하고 있더래요. 셋 다. 그래서 막 흔들었대요. 에이야 일어나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길래 막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우리 물에서 사람이 이렇게 탁 나오면 팍 하듯이 숨을 팍 하고 내쉬더래요. 셋 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안 떠래요. 그러면서 막 한 명은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팍 몸을 털면서 막 진짜 미친 소리를 지르고 있고 2명은 진짜로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똘비가 부둥켜 안고 안정을 시켰대요. 정신들 차리라고. 왜 그러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3명 다 모르겠다고.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이렇게 4명이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건물 위쪽에서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들아! 올라와! 여기 와서 가져가야지!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나마 정신인 똘비가 건물 위쪽을 딱 바라봤더니
건물 위쪽에 우리가 뭐 구경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수백 개의 얼굴이 본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에 홀렸든 뭐가 간단히 잘못됐다. 이건 담력 훈련을 할 만한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뒤 돌아보지도 말고 소리 듣지도 말고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걸어서 막 그 산길을 나갔대요. 한참 나가서 길가까지 나갔는데 거기 외진데다 보니까 택시 같은 게 안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따라서 막 걸었대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그나마 좀 큰 길가까지 나와가지고 나가는 길에 대표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대표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동기 한 명은 콜센터에다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택시까지 어떻게든 불러서 그날은 집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한 명도 잘못된 사람 없이. 그래서 예.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4명이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장난을 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 왜 그냥 본인들도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겠다. 대표님한테.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넘기냐.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이제 만남 얘기를 기다리는데 아침에 대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하시는 여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대표님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후에 나오신다고. 기다렸대요. 어디 안 나가고. 근데 대표님이 오후에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4명이. 좀 따졌대요. 대표님 어제 왜 전화 왜 안 받으셨냐고. 왜 안 데리러 왔냐고. 우리를 거기다 내려준 의도가 뭐냐고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4명이. 그랬더니 대표님이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어디다 대놓고 지금 야 무엇이 어쨌다고 말해봐. 그랬더니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귀신 같은 놈들 니네가 그따위니까 간이 작은 거라고. 뭐? 귀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들아. 내가 니놈 새끼들 어저께 어떻게 버티나 일부러 잘 니네가 헤쳐나오라고. 솔직히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일부러 안 데리러 갔다고. 니네가 알아서 그 상황 헤쳐서 나오지 않았냐고. 귀신 같은 소리 나한테 하지 말으라고 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대표님한테 명함 찾아오면 돈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명함 놓으신 건 맞냐고. 그래갖고 내가 명함 몇 개는 내가 갖다 놓았다고. 명함 찾았냐고 니들. 그랬더니 한 명도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명함 없다고. 그랬더니 봐봐. 야 니들 어저께 거기서 안 있었지? 바로 그냥 나왔구나 니들. 그래놓고서 나한테 지금 니들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야? 이 새끼들 완전 쓰레기네 하면서 대표가 오히려 막 성질을 그렇게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더래요. 뭐 귀신 가지고 따지겠어요. 어쩌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넘어가고 동기들 중에 그 3명은 이제 퇴사를 하고 똘비가 남아서 이제 오래 다녔대요. 그 회사를. 예. 올해라고 해봤자 8개월 정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받기로 한 거 다 받고 2달 더 다녔으니까 8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8개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변할 아무런 일이 없었대요. 아무런 일 없이 회사를 다니는데 고객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고객이 좀 늦은 시간에 온다고 해서 그 당직자가 먼저 가고 똘비가 남아서 매장을 지키고 있다가 예. 상담을 마치니까 저녁 10시쯤이 됐대요. 그래서 매장 문 닫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문을 닫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도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당직자는 원래. 근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저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잘 안 보거든요, 저도. 당직 쓰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 문만 닫고 나가서 본인 거 차 시동 걸고 예열 좀 하는 사이에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있었는데 3층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사무실에. 사무실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씨, 불 꺼야겠다, 올라가자. 3층을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대표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럼 인사를 하고 가자. 대표님 문 잠그겠지 하고 대표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통화를 하면서 본인을 보니까는 그냥 손짓으로 알았다고 가라고 그 손짓을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소리 없이 목례만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냥 화장실 들렸다 가자 싶어가지고 3층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근데 소변이 마려웠던 게 아니고 대변이 좀 마려워서 그냥 후딱 해결하고 가려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들리니까 살짝 들었는데 구구절절 얘기할 것 없이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똘비 동기들이 퇴사한 이후로도 신입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매장이. 근데 대표가 전화통화로 누군가한테 불러주고 있더래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이름, 땡똘비, 한자로 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쭉 불러주고 있더래요. 신입들 신상명세를. 사주 아니야? 그쵸. 응. 사주를 불러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듣고 있었대요. 본인 화장실은 코너를 돌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쭉 불러주더니 글들여 대표가. 그래서 그럼 몇 명 정도를 우리가 넣어놔야 될까 얘기를 하더래요. 2명? 2명이면 되겠어요 이번엔? 그럼 2명이면 준공 때까지는 그럼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가 이제 숨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럼 2명 정도 내가 알아서 거기다가 불을 좀 지피려니까 그럼 준공 때까지는 아무 일 없는 거 맞죠? 준공만 하면 돼 우리는 하고 전화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들어가가지고 대표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표님 방금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뭔 통화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대표가 아니 너는 뭐 통화를 이렇게 훔쳐듣냐고 정색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방금 통화가 무슨 통화하시냐고 했더니 본사 담당자랑 통화한 거라고 신입들 교육 몇 명 보낼지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본인이 따질 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흘렀대요. 근데 신입 중에 2명이 저녁에 대표님이 회식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느낌이 빡 오더래요. 야, 니들 오늘 저녁에 대표님하고 회식해? 니들 둘만? 그랬더니 예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밥 먹다가 대표님이 담력 훈련한다고 어디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해.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문자 바로바로 하고. 알았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원이 벙벙하죠. 내가 괜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하고 집에 가서 있는데 밤 11시쯤에 문자가 오더래요. 어디 쪽으로 왔는데 짓고 있는 건물 거기에 대표님이 내려주고 가셨다고 똑같이 레파토리 문자가 오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똘비가 불이 나게 옷 주워 입고 갔대요. 갔더니 애들이 이제 막 찾고 있더래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똘비가 막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대요. 거기서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대요. 내려와 이 새끼들아 내려와 막 소리 질렀대요. 그랬더니 떠벅떠벅 내려오더래요 2명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말대꾸 하지 말고 차 타라고. 그리고 차 태우고 바깥으로 완전 번화가 쪽까지 나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니네 혹시 이런 레파토리로 대표님이 명함 찾으라고 했냐고. 예. 왜? 명함 한 장당 30만 원씩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자세한 거는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그냥 들어가. 묻지 말고. 그리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예. 대표가 받더래요 전화를. 그래서 대표님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신입들 대다 놓고 그게 또 뭐 하는 짓이냐고. 대표님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고. 이거는 말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아니면 나 이거 사방팔방간에 말 다 뿌리려니까 대표님이 선택하시라고. 그랬더니 대표가 얘기를 해줬대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확실히 이게 무속적인 건데 거기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무당을 부른 것까진 맞아요. 근데 무당이 현장에 와가지고 쭉 보고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한 명을 더 불렀는데 한 명을 부른 사람은 무당이 아니고 풍수쟁이를 한 명 더 불렀대요. 그래서 풍수쟁이랑 무당이랑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도 이런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귀골이라고 풍수지리적으로 모든 음기가 모이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이 모이는 자리가 있대요. 예. 근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장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괜히 뭐에 씌어가지고 혼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문제는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공기를 맞춰서 준공을 떨어뜨리고 무당이 그랬대요. 건물을 영업을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진대요 이게. 그리고 옆에 산 능성이 일부분도 깎으라고 시켰대요. 예. 그래서 중장비 동원해서 깎고, 그러니까 풍수를 바꾸는 거죠. 깎고 사람들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좀 사건 사고를 없애려고 하면은 양기를 저녁에 거기다가 촛불처럼 불을 써놔라. 그 불이 뭐냐면은 양기가 강한 사람을 저녁에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한동안은 거기가 괜찮대요. 예. 그래서 사주를 봤던 거예요. 예. 사주에 몸에 그 양기가 많은 사주인 애들을 이 대표가 뽑아서 무당이 몇 명 정도 갖다 넣어놓으라고 하면 넣어놓고 얘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그때 말했다시피 죽어봤자 이게 뭐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 없는 질식사로 보통 많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엔 4명을 갖다 넣어놔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공까지 막바지에 좀 더 이게 필요하니까 무당이 2명 정도 더 쓰면 중공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2명을 더 보냈던 거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이제 모든 얘기를 듣고 똘비는 그만뒀죠. 그만두고 거기 리조트는 완공을 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대요. 영업을 하고 있고 우와. 그 리조트도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 리조트가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똘비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어찌됐건 돌고 돌아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거기 대표님은 급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아졌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대리점 대표가 이제 바뀌었을 거잖아요. 누군가 이제 새로 거기를 이제 인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수를 한 사람이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인수자가 제가 아시는 분이고 본인이 이제 처음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 영업사원들하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친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게 되고 똘비까지 직접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던 거더라고요. 이 사건이. 와. 그래서 어떠한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터에 건물을 올려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 등불을 키운다는 게 네. 조금 뭐 생소한 얘기였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얘기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씌일 때 어떤 기분이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는지를 좀 듣게 된 얘기여가지고 야. 한번 갖고는 와 봤는데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아주 쑥스럽네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이야기하신 게 귀신 이야기도 있고요. 현실 공포도 네. 있고요. 이 뭔가 현실 공포와 귀신 이야기의 중간점인 이 미신적인 뭔가의 좀 콜라보레이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금 귀신 쪽이라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귀신에 씌이고 귀신들 얼굴을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사주 팔아넘긴 그 대표도 그거 현실 공포잖아요. 네. 이거는 네. 그 대표가 잘못한 거죠, 확실히. 정말 나쁜 거죠. 이야. 애초에 거기 소름 보내려고 끼친다. 사주를 받으려고 인원을 뽑았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계속 야 올라와 했을 때도 일정하잖아 그 말이. 그게 오.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들었던 건 아닌데 아 씌이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는구나. 그런 걸 또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야. 아무튼 오늘 또 반했고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이 오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들 일단은 무서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으실 텐데 이런 장르도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야 귀골 그러니까 귀신의 기운이 모이는 곳을 귀골이라고 또 하나 봐요. 네, 귀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알아요. 산과 산이 중간에 있는 그 골짜기쯤이 그런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귀골이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봤고 또 이런 공간을 또 이용했던 한 대표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